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어하, let's get it 한번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코린이들 구하러 갑시다. 인스타그램 올타임하이 777 팔로우 해주시고요. 인사이트 브리핑 같은 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죠.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공지사항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제 DM 보내주시고 되고요. 아니면 1대1 톡, 아니면 부방장님들한테 톡 보내서 선물하시는 분들 있으면 초보자도 괜찮으니까 연락주세요. 지금 한 20명가량 모았는데, 더 모이면 선물 관련돼서 뭐 강의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겟에서 팀을 좀 꾸려볼 생각이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도 다시 열어놨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비트는 35K, 40K에서 계속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무브먼트 또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번 주와 달라질 수 있는 추세가 두 가지 관점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채택을 시작으로 비트가 이더보다 확연히 반등도 좋고 하락이 작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호재입니다. 거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비트가 먼저 올라가면 이더도 쫓아 올라갈 거지만, 이더가 먼저 가서는 비트가 쫓아 못 가는 게 너무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비트가 가줘야 돼 했는데 지금 비트가 정신 차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고, 비교적 반등도 좋고 하락도 낮다는 게 낮다는 게 추세가 바뀌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줍니다. 비트가 흡성대법을 한번 보여주고 횡보하면 나머지 알트들 순서가 온다고 누누누누누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 흡성대법 우리가 못 봤잖아요. 진짜 제가 언제부터였죠? 그때 이더리움이 아무리 높게 뭐 4,400, 4,000 가도 비트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되면 다 흘러버린다고 누누누누누이 과거 영상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비트가 48K, 56K까지 가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과연 비트가 올라갈 수 있을지. 비트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비트가 올라가면 지금 나머지 마이너스인 거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비트만 올라가면. 근데 지금 보세요. 유일하게 비트만 플러스를 치고 있잖아요. 진짜 이랬던 게 제가 거의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진짜 정말 조화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흡성대법이 여직 안 나오다가 과연 이번에 비트가 기회가 와서 쭉 싸주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추세는요, 바로 잡 알트들, 시총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미만 사이의 잡 알트들이 하나둘 쏘고 있다는 겁니다. 쏘고 내려오고가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상승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총이 작은 잡 알트들을 시작으로 그때 메인 알트들로 넘어가고, 메인 알트 다음에 메인 코인들 이렇게 순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것도 같이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뒤에 올라타지 마세요. 쏘기 전에 올라타셔서 쏘면 내려오는 거지, 다 쏘고 올라타고 또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주의하실 점, 비트가 확실히 아직 그래도 방향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 이걸 뭐 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7K인데요. 이거는 횡보라고 보는 게 좋고요. 이런 상태에서 잡 알트들은 언제든 마이너스로 2배에서 5배 더 흐를 수 있으니까 풀매수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인사이트 뉴스 보겠습니다. 바젤 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의 최고 위험 자산이라는 등급을 분류했어요.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와, 또 이거 비트 때리는 거구나 싶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 유니크 리스크. 일단 유니크한 거, 일단 이름은 괜찮아. 유니크, 그쵸? 특수한 거니까 뭔가 좀 특별한 존재? 이렇게 또 좋게, 오히려 조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아직이라는 말 중요하죠. 아직 언제든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동반되면 OK가 될 수 있고, 요 아직 제한적인 거 이제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리스크 등급으로 분류했고요. 1250%에 달하는 보수적인 위험 가중치,
즉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량이 1250%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하기 시작해도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오히려 좋아하냐면요. 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걸 읽으니까 여러분 저거 너무 마이너스인데 저걸 너가 플러스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요. 봅시다. Bitcoin is rallying. 자, 이겁니다. 자, 보시죠. Bitcoin is rallying. rallying이라는 게 이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As global banking regulator. 얘가 바젤입니다. 바젤. 저 위원회. signal. 신호를 보였대요. Rising acceptance of crypto.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답니다. 자, 보시죠. The largest digital token, 더가 붙었잖아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바로 요게 비트코인을 뜻합니다. gained 5.1%래요. 38,250 런던 시간으로. 바젤 맞죠? 바젤 커미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Another sign, 이거 자체가 another sign이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그널이래요. 뭐냐면 World of Traditional Finance, Traditional Finance는 뭐예요? 전통적인 어떤 이런 금융에서 responding to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The rise of crypto asset. 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While the proposal would introduce tough capital control, 터프한 상황이라고 제안서는 보여지지만 하지만 it also shows 보여준대요. The regulators 이런 사람들이 are taking the fast growing market 더가 붙었잖아요. 또 특정 집단인 거죠. 어디에요? 암호화폐 집단을 seriously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preparing 준비한대요. The banking industry 이 지금 이제 은행에서 how to deal with its widespread adoption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채택할지, 어떻게 이걸 deal with 할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prepare의 뜻이 뭐예요? 다가올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고 제도가 완성되고 은행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진짜 막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Still, 그러나 the panel didn't hold back in voicing its concern. concern한 거를 목소리를 냈대요. 뭘 낸 거예요? Financial stability. stability가 지금은 리스크가 있다. 이 위아래 흔드는 이거죠. 위아래 흔드는 게 리스크가 있다. extreme volatile.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 뭐야? potential for money laundering. 머니 라운드링 할 수 있는 걸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전체 볼륨 있잖아요. 암호화폐 볼륨이 10조 달러 진짜 가면은 이건 더 이상 volatility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머니 라운드링 규제와 제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크립토 같은 거는 저번 FBI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추적, 트레이서블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현금 박치기 하는 게 훨씬 머니 라운드링이 심해요. 크립토로 이용해서 머니 라운드링 하는 건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 가시면서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고 이게 하나의 호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찾아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암호화폐 하드월렛 제조사 레저가요. 3.8억 달러 시리즈 C를 투자를 유치했대요. 우리 레저. 이게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메타마스크 쓰시지 않는 분들, 다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USB처럼 따로 갖고 있고 싶다 싶으면, 이 레저 월렛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1,00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거대해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crypto.com의 캐피털, crypto.com 공동 창업자가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섰죠. 그래서 레저를 투자를 하게 되는 게 crypto.com이 되겠고 crypto.com이 미국에서 그러니 여전히 잘 나갈 수 있고 crypto.com의 우리 코인 CRO 그쵸? 여전히 정말 거대해질 것인데 CRO 또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힘든 것 같고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업비트의 CRO가요. 지금 수수료 조정하고요. 지금 45 CRO를 10 CRO로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디파이 스테이킹 안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에서
보내세요. 크립토로 보내서 디파이 스테이킹에서 연간 15% 이자 받으십시오. 뭐 5년 뒤에 까봐도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디파이 15% 이자를 받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면 그냥 crypto.com 제가 그 리퍼럴 링크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스테이킹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스테이킹 이용하십시오. 지금 어차피 변하지도 않는 거 차트 보고 있으니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라도 받는 게 또 좋습니다. FTX가 셀시우스 네트워크 셀이죠. 이게 셀 코인인데요. 셀시우스가 자기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코인을 선물 계약을 상장을 했다네요. 그래서 셀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금융위가요,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두 번째 만남을 갖도록 한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늘 거래소들과 미팅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고요. 뭐 등등등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전달할 가능성도 크고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고 이런 걸 했지만 뭐 어쨌든 이게 지금 금융위와 거래소들과 계속 만남 이어가면서 규제 등등등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고 안전한 거래소들이 생겨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좋다고 봐요. 캐나다 총리의 동생 다지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참 별일이 다 있어. 우리 지스팅 트리도가 총리인데 동생인 카일 캠퍼가요. 주말에 열린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 여기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야, 여길 갔나요 혹시? 우리 카일 캠퍼가? 허허. 다지는 암호화폐 입문용이고 아이들도 다지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배울 수 있을 것. 정말 캐나다가 단풍국이 신기하네. 아니 이거는 거의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조 바이든 대통령 동생이나 뭐 아들이 지금 마이애미 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다지 이런 걸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네, 캐나다가 빠르네요. 캐나다가 정말로. 전 러시아 재무부 차관 비트코인 예측 불허에서 리스크가 크다. 비트코인이 가진 두 가지 리스크는 중앙은행과의 분리성. 얘네들은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케어를 못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항상 자기네들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 인프라의 부조열. 내일 또 어떤 다른 비트코인 탄생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탄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한 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후드려 패서 그런 것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중국 공안 보십시오. 암호화폐 사용 돈 세탁 협의를 1100명 긴급 체포. 이런 거 자꾸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랑.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위협을 가하는 거죠. 1100명 넘게 체포하고 이걸로 지금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직들이 암호화폐 전하는데 수수료 청구하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 밝힌 이후에 나온 거고 중국의 CCID 24차 퍼블릭 체인 평가 EOS 1위 유지. 네, 여기가 중국에서 EOS가 1위, EOS가 정말 제일 유명하죠. 1위. 그 다음에 이더리움, IOST, 트론, 테조스 순서대로 나와 있고 퀀텀이 6등으로 올라섰네요. 비트코인은 12위를 기록했고요. 네, 여기서 나온 코인들이 그래서 중국 코인이라는 말을 한 게 중국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트론, 테조스, 이오스. 바이낸스 CFO가 개인적 사유로 돌연 사임을 했어요. 흥미롭게 봤는데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떠나겠다. 개인적 사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향후 거치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네. 비트메인 중국 채굴장 해외 이전 관련 비공개 회의를 예정이다. 청두에서 채굴장 해외 이전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네요. 공개를 안 한다고 했고 북미와 카자흐스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에 대형 채굴장을 건설해서 해외 거주 편의를 제공하는 계획. 이거야말로 진짜 중국 vs 미국인데 과연 중국이 이걸 허락할까 싶어요. 저는 중국이 지금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비공개 회의가 된 것 같고 뭔가가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야 완전 땡큐죠. 북미로 옮긴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텍사스도 그렇고. 텍사스 vs 마이애미처럼 미국도 지금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 태양광 에너지인가요?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밀는 걸로 알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태양 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즉 테슬라 자동차로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로 하나의 너드가 돼가지고 너드가 돼서 암호화폐를 마이닝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술을 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인사이트인데. IMF가 엘살바도르의 BTC 법정 통화 채택 규제 문제를 유발한다.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못 갖게 간다는 거지 뭐. IMF 따르면요, 엘살바도르가 이런 거 채택한다면 일련의 위험과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MF에서 돈을 못 뜯으니까.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거시경제 금융 벌룬관점 문제수가 대다수 발생하고 상당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한 건 맞는데 IMF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막 어려운게 사는 데서 하나둘 BTC 법정 통화를 채택해버리면 자기네들의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바로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법화 인정이 12,000년 화폐 역사 중 중대 사건 동의합니다. 특히 초반에 처음 한 게 유력하고요. 저는 두 번째 나라가 뭐 파라과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남미 말고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나라는 아마 나이지리아일 것 같아요. 와칸바 포에버. 와칸바 맞나? 포에버. 거기 맞나요? 블랙팬더. 왠지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2,000년의 돈의 역사에선 대단한 일이긴 해요, 진짜. 이게 바로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뭔가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게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었고, 이 엘살바도르와 이 비트코인 법화의 뒤에는 스트라이크, 잭 말리스가 있었죠. 거기에 투자했었어야 돼. 그때 왜 투자를 안 받았지? 프랑스 스위스 중앙은행 CBDC 국경 간 결제 실험 진행을 한다. 네, 디지털 화폐 CBDC인데 간혹 저한테 CBDC vs 비트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일단은요,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예요. 스테이블하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같이 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않고 투자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CBDC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이 늘고 암호화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게 가능하집니다. 진짜. 오히려 좋아요. 이거를 굳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블록체인 기술에서 둘 다 같이 더 서로서로 좋아지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얘를 선택하면 비트코인 아무도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영국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난 이게 어디 은행인지 몰랐잖아요. 순간. 영란. 뭐 장영란인가 싶었기도 했고, 뭐 영란. 무슨 조개? 뭐 이런 뭐 이런 건 줄 알았잖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수단 쓰려면 규제 연구 필수. 아주 그냥 규제. 이거 다 왜 이런 줄 알아요? 규제? 왜 이러냐면 이 규제가 돈이거든요. 세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안전성. 규제가 돼야. 법으로 지켜줘 이거죠. 지켜줘야 큰 돈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규제를 정할 때 연구할 것,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보다 싼 값에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 결제 수단 될 수 있죠. 금융안전 잠재적 이점이 될 수 있죠. 다만 이거를 적용해 통제권을 유지할 것. 아주 애쓸 겁니다. 규제기관들이 싸울 거예요. 밥그릇 싸움인데. 밥그릇 싸움 치열할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것. 뭐 당연히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좋아입니다. 이것도 정말. 전 인민은행 부총재, 화폐 주권 약속은 암호화폐, 법정화폐 인정은 자멸. 이거 지금 엘살바도르 보면서 하는 말이죠. 인민은행 이것도 중국이잖아. 화폐 주권이 약한 국가가 자멸하겠다는 의미다. 통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 비트코인처럼 어떤 극심한 가격 변동성. 자, 여러분, 이미요, 엘살바도르나 베네수엘라나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이런 나라에서의 법정 화폐는 점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쓰레기처럼 되고 있어요. 차라리 비트코인을 모아서 이 나라들이 앞서가는 게 맞죠. 이거는 우리 왕융리 부총재님이 이건 또 비트코인 때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정확히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도 규제 당국이요.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재고했다. 이것 봐. 엘살바도르 영향이 이렇게 큰다니까. 그쵸? 암호화폐 직접 규제 및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규제하고 감독하겠다. 오케이? 처음에는 아예 제공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우리 시바이누 1조 원 받고 엘살바도르 통화 인정하는 거 보고 멕시코랑 이런 거 보는 거 보니까 생각 바꾸게 만들고 있다죠. 인도가 진짜 오케이까지 때려버리면 와지르가 요새 잘 나가고 있죠. 와지르도 계속 올라가고요. 거래소 코인이니까 거래소 코인 그거 플러스 비트코인 완전 진짜 올타임 하이 가능하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세요? 마이애미부터 마이애미 정모해야 돼 진짜. BTC 선물의 숏포지션 청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을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반등이 올 조짐이다 라고 뜻이에요. 그쵸? 슬슬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좀 보고 있어야 돼요. 블록파이가요. 기간 및 고액 자산가 대상 블록파이 프라임을 출시했습니다. 네, 블록파이 저도 이용하고 있는 곳이죠. 뭐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해드리고 블록파이가 현재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크레딧 카드도 곧 출시할 예정이고 대출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훨씬 더 큰 기관들과 어떤 이런 고래 기관, 뭐 이런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 지원한다는 방침. 지금 망해가고 있는 회사고 더 이상 없어질 비트코인인데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쵸? 망해가고 있다면 하겠냐고요. 그럴 리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승리를 위해. 네, 알겠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 방등세 지속 가능성 크지 않다. 우리 또 JP모건이 또 그래나 청개구리 하고 있죠. 지금 또 비트코인 선물이 backwardation을 전한다는 약세 신호라고 분석을 해버렸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빈약한지 이례적인 현상이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도미넌스가 40%대로 하락한 게 불 마켓의 정점이었던 2018년이 이후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통해 올려놔줘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제가 벌써 한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남들이, 괜찮다고. 비트코인 지금 이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고. 절대로. 이 자리에만 있는 건 없어요. 올라가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거지. 그냥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다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흑성 대법을 통해 한번 올라가 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냥 반등 안 한다. 이런 거는 그래나 청개구리예요. JP모건. 대표적 침 암호화폐 은행 실버게이트가 바이낸스 계좌의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입금 계좌를 중단하기 시작한대요. 이거 미국 vs 중국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급반등, 시장 정서는 아직 부정적이라는 건데 이런 건 이제 규제 압박, 부정적 뉴스들 시장 정서에 뭐 하고 있다.
중국 주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련 키워드 검열, 중국 채굴 금지 지역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크림 파이낸스가 자산 공유력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텍사스주, 텍사스 vs 마이애미 같은 건데 현지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을 시작을 해버렸네요. 텍사스는 벌써. 은행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수탁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를 하겠다. 새로운 OCC 청장, 그 쉬죠, 쉬청장 부임 이후 규제 및 이런 걸 다시 검토해가지고 친암호화폐입니다. 친암호화폐. 이분이 미국 통화 감독청 청장이에요. 친암호화폐 프렌들리 하신 분이라고. 가장 친화적인 지역 중 하나랍니다. 텍사스주가. 제가 그래서 텍사스 vs 마이애미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맨해튼의 솔라 파트너스, 텍사스의 재생에너지 활용 암호화폐 채굴센터 구축. 자, 이것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활용 채굴센터를 구축하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ETF 내년 승인이 유력. 이거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저는 8월 말 9월로 일단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반등이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뭐 7월 반등이다 그러면 좀 늦춰지겠죠. 늦가을 정도로. 저는 올해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 승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MIT에서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했을지언정, 그쵸? 게리 겐슬러 신임 SEC 위원장도 암호화폐 관련 어떤 규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곧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목. 비트코인 ETF 같은 상품의 출시 승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야? 시간은 걸릴지언정, 펀더멘털, 가치, 이런 것이 변한 건 없고 이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중이고 규제만 잘 만들어져서 밥그릇만 챙겨주면 언제든지 오케이.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없어질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없어져 이제는 정말. 포브스 선정 혁신적 핀테크 기업 50에 블록체인 업체가 8곳이나 포함됐어요. 여기 또 블록파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개의 혁신적인 기업인데 혁신,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티브하고 앞장서서 가는 기업이 8개가 암호화폐 기업입니다. 이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재고를 정식 요청했다.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작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실제 불법행위를 막는 데는 효과도 없고 의미 있는 수정 좀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소비자의 privacy, 금융소비에 대한 접근성, 수수료 결정 권한을 향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가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누가 전망을 그렇게 했어? all time high가 인터넷 얘기 정말 많이 한 건데, 그렇죠? 일각에서, ATH에서 우리 똑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 상원은 비트코인 잠재력 크다라고 상원 의원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요. 법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저도 그렇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라방, 돌아올 주말에 라방에서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가치 그리고 가격 그리고 뭐 좀 설명을 쭉 할 겁니다. 요거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자 시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맞죠? 일론 머스크 그때 저번에 마이클 세일러랑 같이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셀 만들기로 했잖아요. 북미에서. 그때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맞는 게 오히려 좋아. 저는 요새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은 그 똑똑하지만 조금 덜 떨어지셔서 계속 똑똑한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맡아주는 거 오히려 좋아. 가능하지.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했어. 횟수가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이네요. 보시면
Dodge, 그리고 AMP, Shiba Inu, ADA, Link, FEG, ICP, 이것도 좋은 코인인데, BNB, 순서대로 이름 올렸답니다. 자, 그레이스케어 신탁 보유량 변화 싹 다 없고요. 라이트코인이 늘어났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GBTC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요 프리미엄의 의미도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의 의미는요. 플러스일 때 보시면 요거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구매자가 증가한 거예요. 구매자의 증가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매수세 증가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인 거는 신탁 상품 구매자들이 지금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현금화했다라는 겁니다. 경쟁 업체들이 아니면 많이 만들었다는 거와 투자자들이 유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GBTC는요.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유량은 GBTC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거를 구매한 거를 산 고객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보유량은 얘네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래서 이 보유량 변화가 없다는 건 그레이스케일이 팔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기관과 세력을 보는 거고 이 기관과 세력을 통해서 사고 있는 고객들은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한번 매입을 하면 6개월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ARK 인베스트가요, 전날 GBTC 5.6만 주, 코인베이스 19.2만 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리 누나, 오랜만이네, 우리 캐시우드 트리 누나.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자, 투자 심리 이거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Crypto Fear and Greed. 정말 그 투자 심리 극단적 공포 10이잖아요. 극단적 공포가 언제 있었냐면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지금이에요. 21년. 근데 잘 보세요. 극단적 공포 10까지만 가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올라가는 일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로. 팔았을 거면 여기서 팔았어야죠. 지금 파는 건 말이 안 돼요. 올라갈 때 파세요. 팔고 싶어도 제발 부탁이니까. 오케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공포지수가 10바닥에서 멀면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트면 차트. 제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나 어떤 이런 인사이트를 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공부한 걸 갖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지점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위기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018, 19, 20년도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이 10 가까이 떨어졌을 때 저점이고 올라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또 풀매수, 영혼 끌어서, 대출 끌어서 이렇게 매수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얼마나 하락이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일지 좀 더 갈지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풀매수 때려서 또 내려가면요. 그거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까지 타면서 손해를 안 보면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법을 알려드렸고요. 하락장에 분할 매수하는 법 도저히 모르겠으면 바로 정리해서 확인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상에도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고래가 돌아온다는 이야기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개미들은 나가고 고래들은 들어오고 조용히 세력들 매수 시작하고 있죠. 개미들은 진짜 재밌는 게 80 넘으면 들어와요. 4월에 여러분 4월에 들어오신 분들 80 가까이 갔을 때 들어오신 분들 보십시오. 3월 4월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다 신나 있을 때 들어오고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낙하산 타고 내려야 될 때거든요. 그쵸?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바로 4월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여전히 손절을 못하고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걸 세력들이 털어낼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만 버티면 됩니다. 첫 번째, 가격으로 후드려 패는 거, 아니면 지루하게 질질 끌면서 시간으로 후드려 패는 거. 저는 항상 후자로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되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횡보하는 장을 연출시켜서 지쳐 떨어지게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린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에 파는 거, 그러니까 30일 가까이 가서 사서 39 가까이 가서 파는 거 계속해야 하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하시는 분 1대1 톡이랑 DM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좀 디파이 코인 관련돼서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올해 코인 붐 순서가 좀 있었어요. NFT가 한번 붐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디파이 순서입니다. 지금. 디파이가 붐을 받고 다음이 STO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흐름을 쫓아가면 좋겠는데 고팍스에 CTC 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고팍스는요. 국내 이제 4대 5대 거래소 중에 가장 거래소 평가 등급이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총 AA부터 F까지 있는데 고팍스가 현재 A고요. 고팍스보다 높은 AA는 없고 업비트는 고팍스보다 낮은 B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팍스가 DCG 그룹이죠. 베리 실버트의 CEO의 투자를 받고 있는 그룹이고 이 DCG는 어떤 거냐면 이 subsidiary 그 밑에 있는 게 어떤 게냐면 코인데스크,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바로 얘네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죠.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 Very Silver Bank can't ignore Bitcoin anymore. 그쵸? 은행, 전통 금융 은행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분 베리 실버트가 있는 그룹이 DCG고 이 DCG가 바로 고팍스를 투자를 했다. 여기 보면 인사이트에 보면요. 이 폴 데이비스라는 코인 리스트. 제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코인들 상장되기 전에 코인들을 좀 보고 미리미리 저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얘기해 드리니까 여러 번 영상을 보십시오. 파일코인 2017년도에 있었고요. 이 알고랜드 있었고요. 디피니티 이게 ICP입니다. 이게 ICP인데 이게 바로 제2의 이더리움. 제3 정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OX, 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베가남이 여기서도 또 베가를 했었죠. 이게 코인 리스트예요. 이런 인사이트 글도 되게 좋은 게 많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팍스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고팍스에서 이제 인사이트 같은 걸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디파이 관련된 것들 프로젝트에서 쭉 한번 설명해준 이 PDF 파일도 되게 좋습니다. 공부하기.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고팍스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리퍼럴.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면 고팍스의 정보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아까 얘기한 제로엑스 있죠. 요게 그 아까 코인 리스트에서 상장된 거예요. 제로엑스.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저는 1인치도 뭐 좋은데 이 에이브 요거 좋은 정말 이 프로토콜 구조도 좋고 이 디파이에서 되게 흥할 것 같은 게 요 에이브 예치와 대출을 통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풀이거든요. 그리고 담보 없이 원하는 액수를 빌릴 수 있다. 나중에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코르 이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2017년 출시된 방코르는 이더리움 상에서 작동하는 최초의 자동 시장 조성자. 이 방코르 토큰은 교환이고죠. 이 방코르가 그리고 그 댈러스 구단주,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체인링크 워낙 유명하죠. 요거를 디파이에서 또 설명하고 컴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이 이 크레딧 코인이거든요. 이 크레딧 코인도 제가 진짜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컴퍼니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능을 블록체인상에 구현하는 거라면 크레딧 코인은요, 블록체인을 통해서요, 신용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플랫폼 구축이 목표예요. 플랫폼 구축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특히 저개발 국가의 금융 소외계층은 신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선진국의 국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CTC 코인이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저개발 국가,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나이지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다 연결이 되죠. 나이지리아가 왜 엘살바도르, 제2의 엘살바도르가 될 수 있다고 믿냐면 엘살바도르 뒤에 스트라이크와 잭 멜리스가 있었더라면 나이지리아 뒤에 이 지금 크레딧 코인이 있다라고 보고, 이 크레딧 코인은요 또 누가 후원을 하고 있냐면 이 크레딧 코인의 후원자가 그리고 현재 나이지리아가 1등이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예요. 하하, 나 이거 참. 싱가포르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븐 첸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TC에.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게 코베 CEO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이 투자자들이 빵빵한 데가 많아요. 국경 없는 신용시장 창출을 위해서. 이 SEC 기준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의 대출 기록을 이제 거기에 세우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 1대1 보장 대출 시 사용 근로와 지갑이라는 거를 함께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진짜 크게 될 만한 것 중에 하나예요. 현재 지금 살 수 있는 데가 고팍스, 오캑스, 비트렉스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을 원하는 금융자본과 양질 대출 상품을 필요로 하는 금융 소외계층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요렇게 오늘은 좀 재밌는 코인들, 특히 디파이 관련된 걸 좀 설명을 했고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제가 설명해도 1시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세럼도 있네요. 그래서 스시스왑도 너무 좋은 코인이지. 신스테릭스. 디파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왜 연파이낸스 너무 이게 진짜 성공했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제의 공백을 틈타 디파이란 유행의 편세 금전적인 이득을 난립하기도 했고 탈중앙 디파이가 기존 금융을 완전히 어려워 보이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디파이가 STO 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STO는 뭡니까? 규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밥그릇 싸움이 끝난 뒤에는 그 코인들이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를 공부하시고 이거에 맞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높겠죠.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래서 고팍스에서 지금 CTC 코인 구매할 수 있으니까 고팍스 제가 링크도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담느냐고 저도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몇 번이고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흐름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지루할지 모르는 시간에 재미있는 공부 및 가치를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임하이였습니다. 우리 코리에들 구하러 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주말에 라방에서 만나요.